사상의학의 꽃 태양인, 천부적 기상과 내면의 조율. 커피와 요구르트가 수면의 질 및 야간류에 미치는 상반된 의학적 기전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고 신장과 방광을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반면,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누의 축과 장방광축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배뇨 조절을 돕습니다. 특히 요구르트 속 유익균은 멜라토닌과 지아바의 합성을 유도하고 방광의 염증을 완화함으로써 야간류 증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 사상의학 하면 보통 네 가지 체질을 떠올리시죠?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리고 태양인. 근데요, 이 중에서도 정말 특별해서 사상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태양인입니다. 오늘은 이 정말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 태양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인간 유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의 전설 속의 인물 같은 그런 유형이요?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사상의학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태양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상의학이 대체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조선 말기 이재마 선생이 만든 정말 독창적인 우리 고유의 의학이죠.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장기의 크기나 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폐가 강한 사람이 있고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신체적인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심지어는 어떤 병에 잘 걸리는지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그냥 아픈 데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통으로 이해하려는 정말 획기적인 접근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태양인이 대체 얼마나 희귀한 사람들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드물다 이런 수식어가 아니고요. 정말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숫자, 0.1%.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많게는 10,0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라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마주치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태양인은 정말 한 명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특별함 그 자체인 거죠. 이게 바로 태양인이 얼마나 드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체질 관련 연구 논문 같은 걸 보면 태양인은 표본, 그러니까 샘플 수가 너무 부족해서 통계 분석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아니,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희귀하다니까 더 궁금해지죠? 대체 태양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부터가 태양인의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그들 내면에 공존하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의 기질과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는 독재자의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격적 특징은 딱 한 단어, 폐대관소라는 신체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폐는 크고 강하고, 폐대, 간은 작고 약하다, 간쇼. 자, 사상의학에서 폐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기관이고, 간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위로, 밖으로 치솟는 거예요. 마치 화산처럼요. 그 결과 기운이 쏠리는 목덜미나 가슴 같은 상체는 발달하고 머리가 크고 눈빛이 아주 강렬한 외모를 갖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만큼 기운이 닿지 않는 허리나 다리 같은 하체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폐대간소라는 체질이 보시는 것처럼 영웅과 독재자라는 두 얼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위로 막 솟구치는 강한 기운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혁신, 한번 이거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엄청난 추진력이 되죠. 카리스마도 넘치고 정말 거침이 없어요. 영웅의 모습 딱 그대로죠. 근데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나만 옳다는 독성과 오만으로 이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세세한 건 다 무시해버리는, 이게 바로 태양인의 치명적인 그림자입니다. 태양인의 기질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보다 더 완벽한 말이 있을까 싶어요. 바로 용의 기상.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이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판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강력한 힘이 스스로를 덫에 가두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옳다는 그 믿음이 점점 벽을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양인이 평생을 두고 경계해야 할 감정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노여움. 자신의 뜻이 좌절됐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그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폭발적인 분노. 이 분노는요, 주변 사람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랭이에요. 왜냐? 바로 태양인의 가장 약한 장기인 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순간 영웅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위태로운 기질을 가진 태양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균형을 잡는 법을 한번 알아보죠. 핵심 전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자꾸만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려서 약한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둘째, 머리로 확 쏠리는 그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식혀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몸은 아래로 내리고 마음은 위에서 식히고, 이게 태양인 건강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원칙을 운동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일단 약한 하체를 강화해야 하니까 사이클이나 등산처럼 다리를 많이 쓰는 운동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위로 쏠리는 열을 식혀야 하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만큼 몸과 마음의 열을 동시에 식혀주는 운동이 또 없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요가나 명상,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분한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불같은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태양인에겐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바로 음식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는 서늘하고 담백한 음식이 최고예요. 예를 들면 메밀이나 조개, 새우 같은 해산물, 그리고 포도나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뭘 피해야 할까요? 그렇죠. 기름진 고기,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인삼이나 꿀처럼 몸에 열을 더하는 음식들은 피해야 합니다. 태양인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해요. 자,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체질, 태양인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0.1%의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사실 태양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균형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을 만든 이재마 선생이 태양인에게 남긴 조언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신을 밖에서 들여다보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그림자를 만드는지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라는 이 지혜. 이거 비단 태양인에게만 필요한 조언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실제로 역사를 통틀어 세상을 뒤흔들었던 인물들 중에 태양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학의 판도를 바꾼 뉴턴과 아인슈타인,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대를 이끈 나폴레옹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인류의 정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베토벤, 칸트,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이들의 삶을 보면 태양인이 가진 그 엄청난 빛과 치명적인 그림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볼 수 있죠. 결국 태양인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나의 가장 큰 강점은 과연 어떤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가?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나 자신을 향하는 칼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아주 희귀한 존재인 태양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학이 아직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많은 진실을 인체는 이미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은 날, 야간요가 없다는 경험은 장 방광축, 장 뇌축, 세로토닌, 멜라토닌 경로, 유익균의 한겸증 작용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최신 의학이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몸이 먼저 발견한 지혜입니다. 커피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고 매일 살아있는 유산균이든 요구르트를 꾸준히 곁들인다면 야간요로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자는 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당신의 장이 밤새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